간밤 뉴욕 증시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 전망이 이례적으로 불확실하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다우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DTI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예정됐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무제한 연기됐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에서도 파업 없이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독거노인 가구가 1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선 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어제 그 전일 종가 대비해서 12포인트 정도 뛰면서 1748 정도에서 1500 턱 밑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3거래일 만에 다시 한 2천억 원 정도 사줬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뉴욕장에서 애플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애플 효과가 좀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입니다. 외국인들이 대형 IT 중심으로 많이 사줬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종가 기준 2% 이상 오르면서 장이 끝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수가 장중에 오르자 기관의 펀드 환매성 매물이 나왔고요. 개인과 더불어서 선물 쪽에서 많이 팔던 외국인들의 매물이 일단 선물 쪽에서 조금 잦아들자 다시 상승폭을 키우면서 코스피가 1748에서 끝난 것입니다. 양시장 마감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어제 굳이 갖다 붙이자면 애플 효과가 있었던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같이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코스피가 12포인트 뛰었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3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496 정도로 끝이 났네요. 원달러 환율도 약간 주춤했었는데요. 1200원대 중반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크게는 아직까지 원달러 환율도 박스권에 갇혀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도 한번 보죠. 네, 어제 중국 상종합지수가 드디어 2,500포인트를 넘긴 날입니다. 사흘 연속, 나흘 연속 올랐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본의 니케이는 그러나 나흘 연속 계속해서 약세 국면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엔고가 일본 수출주들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죠. 대만의 가권지수도 조금은 약하게 끝났습니다. 간밤에 뉴욕도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네, 안타깝게도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믿었던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었는데 발등을 찍고 말았습니다.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은 커녕 오히려 미국의 향후 경기가 이례적으로 불확실하다라면서 부정적인 코멘트를 내놓았는데요. 실적보다 경기 둔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다우는 100포인트 이상 1%가량 빠졌습니다. 이 같은 마감지수 기억하면서 전략 세워봅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뉴욕 증시는 버냉키 의장의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때문에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한 다우가 1% 정도 100포인트 이상 내주고 끝이 났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 그래도 애플 효과를 좀 보면서 1750선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지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장 어떤 흐름 보여줄까요?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전망은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래도 1750선 턱 밑에서 마감하면서 이틀 연속 코스피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외국인들이 또 다시금 한 이틀 만에 매수해주면서 2천억 이상 사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프로그램 매물 다 딛고 어제 그래도 소폭도 올랐었는데 오늘 뉴욕장 영향을 초반에 받는다 할지라도 장 후반까지 조금 다시 상승으로 끝이 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은 좀 상당히 좀 점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흐름 자체가 오늘 장 초반에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시장이 엊그제 같은 경우는 전약 후강의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 새벽에 끝난 모습은 전강 후약의 패턴으로 끝났기 때문에 네. 일단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그쵸.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 대기하고 있는 변수들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좀 관망세가 좀 오늘 두드러지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간 하루가 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오늘도 중요한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2분기 실적 발표도 있는 데다가 아까 주말 변수라고 얘기하셨는데 23일 밤이죠.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밤에 이제 유로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일정이잖아요. 예. 일단 그동안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들이 시장을 상당히 좀 계속 짓눌러 왔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리고 7월 말 8월 초 유럽 국가들의 그런 대규모 국채 만기 도래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불안감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네. 일단 그런 것들은 지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도 2009년 3월에 이제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제 실행을 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잠깐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요. 네. 이제 이게 다우지수 일본 주간 차트인데요. 네. 2009년도 3월 스트레스 테스트를 앞두고 다우지수가 최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기간 동안에 5월 달에 좀 보합권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유럽 시장도 그러한 우려감들 때문에 그동안 안 좋았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우려감을 떨쳐내고 서서히 기업들 실적 모멘텀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을 좀 본다고 하면 그러한 점들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사실 스트레스 테스트 뭐 이전까지 지금 많이 우려를 했었고 그것이 주가에 많이 녹아들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기철 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딱 나고 난 다음에 쭉 올랐었던 지난해 5월 미국 월가처럼 유럽도 또한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오히려 반전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자, 장 초반에는 뉴욕 증시 영향을 받겠지만 요즘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죠. 중국 증시가 장 중의 흐름을 또한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가려나 봐요. 3일 연속 양봉이 떴어요. 예. 예. 국내 시장이 최근에 보면은 외국계 자금들이 1조 8천억 정도 3일 동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영향이 국내 시장이 물론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중국 시장의 안정화에 그러한 기여도가 상당히 좀 크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중국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중국 차트 지금 7월 달에 2319포인트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다시금 25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 경제가 안정을 찾아간다고 하면 그 옆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나라는 당연히 한국이겠죠. 예. 그러한 측면들이 외국인들에게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그런 자금 수요적인 측면들 그리고 또 연기금들의 그런 매수들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일단은 국내 시장도 긍정적인 측면들을 계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오늘 일단은 그 중국 시장이 이제 열릴 때 예. 마이너스 출발할 것이냐, 플러스 출발할 것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마이너스 출발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어제도 보여줬듯이 중국은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그런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국내 시장은 전략 후강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도 좀 배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좋죠. 예, 뉴욕 증시는 정강 후약이었지만 우리는 중국 증시 기대어서 전략 후강으로 저도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요. 사실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정부의 건설 부동산 경기 그 활성화 대책이 발표가 원래 오늘 있을 예정이었었는데 사실 그 전에 청와대에서 회의를 해봤었는데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결국 이 같은 종합대책이 지금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요. 뭐 그냥 무제한 지금 일단은 연기된 상태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 그 장 끝나고 나서 부동산 대책 발표가 연기가 됐죠. 네. 그러한 기대감들을 상당히 지금 부동산 업체들 관련 건설주들이 많이 받았었는데요. 어제 이제 그런 것들이 취소가 된 건 아니고요. 네.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것 때문에 올라왔던 종목들은 영향을 다시 받겠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요인들이 논의가 된다는 것은 국내 건설사들에 대한 그런 위기의식들이 정부에게도 지금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의 대책을 발표할 것은 뭐 지금 뭐 다시 한번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뭐 중장기적으로는 다시금 그런 자리를 회복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악재로 좀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건설주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악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특히 뭐 중소형주들 급하게 많이 올랐었던 측면도 있었는데 일단 뭐 추가적으로 조금 눌릴 것은 조금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워낙 지금 건설주가 워낙 그 싸져 있는 상황이라 더 빠질 자리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건설주들이 그동안 워낙 시장 대비해서 못 갔기 때문에 최근에 좀 얼마 올라오긴 했지만 상당히 좀 약했습니다. 네.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본다 그러면 딱히 그렇게 또 많이 팔릴 것도 없습니다. 그다음 네. 워낙 악재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억눌렀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들은 오늘 이제 그런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을 하겠지만 네. 뭐 그렇게 크게 말씀드린 대로 크게 계속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750의 근처에 다시 붙었습니다. 우리가 뭐 한번 연고점을 다시 쓰면서 1764까지 가보긴 했었습니다만은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1730선대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재개가 됐었는데 어제 글쎄 뭐 애플의 어떤 영향인지 몰라도 1748까지 보여주면서 다시금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피어오르는 자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지수적인 측면에서 전망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또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여쭤봐야겠네요. 예,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지수권 박스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다시 하락을 한 이후에 그런 매물대를 다시 거쳐가지고 박스권을 돌파할 것을 예상을 해드렸는데요. 예. 지난주 그 차트를 잠깐 보시면 예. 어제 그제 이제 그 지수가 21선에 강하게 좀 지지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다 그러면 1700선 초반대까지도 우려를 했었지만 오히려 시장은 더 강하게 1720선에서 무난하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수렴 과정이 거친다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 지수가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신고가를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예. 역사적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현대제철 이런 것들 본다고 하면 예. 국내 증시에서 그런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으로 지수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은 점차 커지는 그런 국면으로 좀 접어들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바탕으로 해서 일단은 하반 경직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 같다. 한 다음 주 정도의 박스권 돌파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나오고 나서 그 다음이라는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셨듯이 LG화학 뭐 필두로 해가지고요. 뭐 OCI도 눌렸다가 큰 폭으로 다시 뛰는 걸 보고 와, 정말 그냥 쥐고만 있으면은 종목만 확실하면은 수익은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전략을 펴야맞습니까? 역시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뭐 2차전지 이런 쪽은 계속해서 태양광 유망한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 가져가셔야죠. 예. 뭐 지금 화학 관련주, 2차전지, 태양광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홀딩하고 계셔서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좀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회원 업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대한네온이라든가 한진네온, STX, 페노션 등의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조선 업종들의 컨테이너선 발주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뭐 대우조선이라든가 STX, 페노션 같은 경우 컨테이너선의 그 발주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 다시 성장으로 이제 돌아서는 그렇죠. 그런 국면으로 좀 접어들 수 있다는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회원 업종에 대한 그런 기능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에 대한 그런 초점도 약간 좀 넓혀갈 그런 국면에 좀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좀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CJ가 지금 연중 최고점을 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LG전자 때문에 안 좋았던 LG가 LG화학에 힘입어서 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동안 좀 하나건설에 발묶였던 하나도 일단 4만 원대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료 관련 수주 관련해서 그동안 지주사들이 최근 주가 상승에서 불구하고 순수 지주에서의 할인율은 약 44%에서 56%, 영업 지주에서는 38%에서 41% 정도 되는 좀 과도한 할인율에 지금 묶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면 향후 지주사들의 그런 영업 자회사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한다 그러면 향후 추가적인 상승력을 봤을 때 지주회사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과한 할인율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못 갔던 측면이 있었던 지주회사들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그 전고점을 막 돌파하면서 1764 쓰고 그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주회사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상단 돌파할 때 잘 가는 게 지주회사 종목들이었다. 역사적으로 그런 평가들도 있었는데 오늘 언급하신 종목들 중에서 지주회사 종목 하나 정도만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종목 얘기하실 건가요? 네. 뭐 그동안 잘 갔던 뭐 CJ나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LG는 좀 제외를 하고요. 예. 그동안 좀 잘 못 갔던 하나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하나의 주가 상승에 좀 걸림돌이었었죠. 대한생명의 주가 약세, 예. 그다음에 하나건설 관련한 리스크 및 에코메트로 건설 매출 감소에 따른 수익 모멘텀들이 일단은 그 하나의 그 발목을 잡았었는데요. 네. 일단은 그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생명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하반기 내년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하반기 수익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대한생명이 일단은 좋은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 네. 하나에 대한 흐름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동안 하나건설이 좀 상당히 좀 시장에서 우려가 컸었습니다. 예. 지나치는 우려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하나에 대한 그런 지나치는 우려감들이 좀 희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들 본다고 하면 하나건설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고 있고 네. 대한생명의 그런 수익이 좀 증가를 한다고 보면 하나에게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대한생명이 5천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 하나케미컬이죠. 상당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었는데 네. 2011년까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실적 흐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화학 제품의 수급 개선, 바이오시밀러 등 신사업 개척 등으로 약 1분기 1,100억의 당기순이익을 보이고 있고 네. 약 2010년 영업이익이 약 3,500에서 4,000억 정도 수익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측면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방산 부문의 성장하고 수익 등의 화학 부문의 모멘텀이 좀 강화될 것으로 보여져서 하나는 지금 매수하기에 좀 좋은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하나의 그동안 주가 결정 요소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의 그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건설하고 거의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하나케미컬과 대한생명이 좋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네. 하나건설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하나의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접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하나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예. 준비한 차트를 보게 되면 작년 9월 달에 외국인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가격대가 41,000원에서 48,000원 사이입니다. 네. 박스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44,000원. 지금 현재 하나의 주가가 44,000원입니다. 네. 그렇다 보면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그런 구간들에 비해서 약 10% 정도 지금 하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하나 같은 경우 지금 4만원 초반대에서는 무난하게 매수하셔서 44,000원대까지 가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뭐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잘 가고 있긴 한데요. 하나가 혹여나 또 알 수 없는 변수 때문에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뭐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자리죠. 61선이 위치하고 있는 37,500원 정도까지는 좀 버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자리에서 6월달, 7월달 보면 외국인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도 본다 그러면 37,500원까지는 뭐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4만 원 정도에서 들어가서 44,000원까지 보자. 지주회사 한화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도 지점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테마주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뭐 이상기온 얘기하시면서 SK에너지하고 남해화학 언급해 주셨는데 예. 간단하게 종목 점검부터 하고 예. 오늘 새로운 뉴스 다뤄보죠. 네. 지난주에 SK에너지, 남해화학 두 종목을 봤죠? 네. 뭐 두 종목을 본 이유는 뭐 태풍 허리케인 시즌이 도래했다라는 내용과 또 이상기후, 엘니뇨, 라니냐 등 이상기후 발생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봤었는데요. 네. SK에너지가 매 추천 가격 11만 5천 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종가로는 11만 8천 원 마감이 됐습니다. 예. 추천 대비 플러스 2.6%. 남해화학은 매수 추천 가격
최초에는 15,0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좀 올랐죠. 네. 그래서 매수 추천 가격을 500원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15,500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 종가 16,700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추천 대비 플러스 7.7% 이렇게 상승 진행이 좀 되었고요.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홀딩 유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SK에너지 뭐 오늘 새벽에 보니까 76달러 WTI 유가 76.56달러로 마감이 됐는데요. 네. 유가의 어떤 추가 상승 가능성 흐름도 원활해 보이고요. 네. 관련된 SK에너지, 그다음에 SOL, GS 모두가 정유업황에 좀 좋은 호재로 계속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 유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또한 남해화학, 요즘 뭐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뭐 전국이 뭐 열대로 인해서 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고요. 네. 또 해외 쪽에서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40도 폭염으로 인해서 뭐 곡창지대에 타격을 주고 있다. 또 일본도 폭염으로 인한 뭐 사상자 발생하고 있다. 이런 아주 안 좋은 뉴스가 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남해화학 같은 종목에는 오히려 또 호재가 되고 있죠. 뭐 주식시장의 속성 중에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뭐 이런 속성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화학도 홀딩 유지 관점 계속 유지하시면 추가적인 수익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SK에너지 아직 뭐 실적 발표도 안 했으니까 좀 기다려보시면 말씀하셨었던 한 13만 원대 초반까지 쭉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SK에너지, 남해화학 모두 다 홀딩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뤄볼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예, 어제 이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방위 산업주들 한미연합 훈련 소식에 뭐 상승을 좀 주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 뉴스를 통해서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25일부터 28일까지 동해상에서 뭐 미국의 그 뭐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 뭐 F-22 스텔스 전투기 등 이런 대규모 그 연합 훈련이 실시한다고 발표됐죠. 그런 영향이 좀 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 21일 한미 양국은 동맹 60년 만에 또 2+2 회의를 열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 국방장관끼리 어떤 회의 열었다. 그래서 그 회의의 내용은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확인하는 골자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이 어제 좀 상승을 좀 주다가 좀 눌림이 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관련 종목으로 보면 스펙코, 빅텍, 휴니드, 퍼스텍 네 종목을 좀 볼 수는 있겠어요. 각각의 종목이 뭐 다 그 방위산업체 종목이죠. 휴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사격 통제 장치, 어떤 군의 무선 통신 장비를 생산 공급하는 업체고요. 퍼스텍도 방위산업 전문 업체인데 화포 분야, 뭐 유도 무기 분야, 항공 분야 등의 어떤 자동 제어기기 부품 생산 업체입니다. 추천 종목으로는 스펙코하고 빅텍 두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휴니드하고 퍼스텍이 제외되나요? 그동안에 이제 방산주들 이렇게 시세 동향을 보면은, 스펙코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매매가 활발했어요. 그리고 상한가를 가더라도 가장 먼저 가는 종목이 스펙코인 경우가 많았고요. 또 2차로 따라가는 이등주 역할 빅텍. 뭐 이런 개별주는 펀더멘탈한 부분보다는 사실 수급으로 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죠. 수급 매매를 해야만 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의 활발함에 있어서 스펙코와 빅텍이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요. 스펙코 같은 경우는 이제 방위 산업 그 업종 중에 방산 사업 부문 중에 그 선박 안정기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선박의 움직임, 롤링하는 그 부분을 줄여주는 어떤 그 안정기를 생산하는데요. 이 안정기 시스템이 요트나 뭐 여객선, 컨테이너선이나 대형 군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스펙코가 최근에 이제 천안함 사건과도 관련해서 한번 시세를 주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빅텍도 마찬가지로 항공기용이나 군함에 들어가는 방향 탐지 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이러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세를 주곤 했어요. 근데 그 뉴스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뭐 25일부터 28일까지 훈련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날짜상으로 좀 있죠.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종목을 선정을 해본 거고요. 그러면 보통 뭐 28일 이전에 나와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뉴스, 그러니까 그 훈련이 뭐 마감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큰 시세를 줄 거로 봐요. 예. 수급 매매에 의한 부분 접근이지만은 이렇게 시장이 약간 슬림한 변동성이 없는 장세에서는 이런 아주 작은 뉴스거리도 이러한 개별주에 있어서는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네. 좀 작용을 하거든요. 예. 스페코를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어제 종가가 3,845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3,700원 매수 가격을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네. 오늘 좀 이게 조정시 아래에서 좀 잡는 거로 해서 매수 가격 3,700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사실 종목에 대한 가격도 저가 메리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 5월 말쯤에 한참 이 종목이 피크를 칠 때 네. 6,310원까지 고점을 줬었죠. 예, 거의 뭐 2배 가까이. 예. 그러면서 쭉 7월 초순에 3,205원 아주 저점을 좀 줬습니다. 저점을 최근에 좀 다진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아마 뉴스를 미리 예견하고서 매집 세력이 있었지 않았나 봐요. 매수가 3,700원, 목표는 한 20% 정도, 네. 상단에 한 4,450원 정도, 손절은 좀 한 10% 정도. 이런 개별주는 손절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손절 안 하면 또 긴 기간 동안 아플 수가 있죠. 예. 자, 스펙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빅텍도 말씀을 드려보면은 빅텍도 매수 가격은 3,200원 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목표 가격 역시 플러스 20%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손절 역시 10%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것만 여쭤보죠. 목표 가격을 지금 예상하신 매수가보다 한 20%씩 위쪽으로 예. 뭐 스펙고 빅텍 다 얘기해 주셨는데 날짜가 됐는데 목표가까지는 못 갔다. 한 번 시세는 조금 크게 이미 준 상황이다. 그러면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목표 가격 20% 꼭 뭐 맞춤으로 해서 수익을 낸다 이런 차원보다는 네. 역시 수급이 많이 작용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수급에 있어서 고점을 찍고 밀린다라고 하면 그게 15%가 됐든 혹시 또 뭐 30%가 됐든 간에 그럼요. 그 퍼센테이지에서 일단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현명한 판단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방산주 중에서 지금 어제 이미 조금 움직였었던 스페코, 빅텍 이렇게 대장주하고 두 번째로 또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종목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장 개장을 막 할 것 같습니다. 장 열린 지 30초 정도만 남아있는데요. 코스피가 1740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예상 지수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496포인트 정도로 역시 양시장 모두 약간 조정받으면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네, 7월 22일 목요일 우리 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내리고 말았죠. 다우가 한 100포인트가량 1% 정도 빠졌는데요. 벤 버냉키 현준 의장이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기는커녕 향후 미국 경제가 이례적으로 불확실성에 휩싸여있다. 이렇게 안 좋은 부정적인 코멘트를 했습니다.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던 것인데 오늘도 우리가 경기 둔화에 대한 초점을 맞춘다면 일단 장 초반 분위기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네, 현재 코스피가 7포인트가량 떨어져서 1741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소폭이나마 조정을 더 받아서 거의 한 496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한다고 봐야겠네요. 자, 삼성전자부터 눌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81만 2천원 어제 또 한 2% 이상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큰 폭으로 내리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도 어제 한 2.5% 조금 못되게 올랐었죠. 오늘 또 약간 삼성전자와 비슷한 낙폭에 일단 조정이 있네요. 현대차 일단 실적 발표를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는 좀 눌렸었지만 또 그제도 눌렸었고 오늘 소폭 오히려 오릅니다. LG화학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이제 정말 시총 4위, 네 번째로 LG화학을 언급하게 되네요. 이제 신한지주하고는 점점 그 시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5% 추가로 더 오르면서 33만 7천 원입니다. 어제 장중에 고점이 33만 7,500원인데 장중 어제 고점과 거의 한 500원, 1,0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삼성생명도 오늘 좀 조용하고요. 현대중공업도 어제 시세를 크게 냈었죠. 뭐 미국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자 선정 얘기도 있었는데 어제 한 4% 오르고 오늘 약간 차익실현 매물 나오는 자리입니다. 현재 코스피가요 2.5포인트 정도로 낙폭을 급격하게 빠르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비스가 내일 실적을 내놓죠. 20만 1,500원. 현대차 기아차에 좀 기대서 실적이 많이 좋아지리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KB금융이 오래간만에 플러스를 띄우네요. 신한지주는 그렇지 못한데 말이죠. 일단 좋은 움직임이고요.
LG전자가 또 소폭 약간 조정이 있습니다. 어제 소폭 올랐었는데 10만 원 안착이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실적을 내놓죠.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단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나와 있긴 한데 오늘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실적을 공개하는 것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실적에 따라서 또 IT주들 크게 움직여줄 것 같습니다. 미국 쪽의 퀄컴의 실적은 장 끝나고 나서 괜찮았는데 말이죠. 지주회사 LG 어제 한 3% 이상이나 큰 폭의 또 긴 양봉이 떴었기 때문에 오늘 약간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한 7만 7천 원 소폭 안 되는 정도의 주가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좀 전에 막 플러스로 반전되는 모습이고요. 기아차도 다음 주에 현대차와 더불어서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3만 원 선을 일단 정확하게 좀 안착이 되는 모습이네요. 우리금융은 그러나 신한지주와 더불어서 조금 약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KT도 SK텔레콤과 좀 달리 약간 빠지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NHN 그리고 삼성화재 모두 다 조금 숨을 죽이면서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삼성 SDI 어제 한 1.5% 이상 올랐었죠. 오늘 약보합의 거래가 시작이 하고 있네요. 18만 3천 원. 어제 얼마였었던가? 10만 원을 돌파했었던 현대제철이었는데 오늘 10만 6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2% 이상 상승폭을 키워준 현대제철이 정말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눈여겨 보여줍니다. 현대모비스는 내일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낙폭이 한 2포인트 정도로 좁혀졌고요. 코스닥은 이미 상승 반전이 됐습니다. 다음이라는 종목이요. 1.5%나 뛰고 있네요. 네, 현재 코스피가 1747포인트로 2포인트도 채 안 되게 낙폭을 좁히고 있고요. 뉴욕 증시는 하락했지만 오늘 우리장 금방 코스피도 상승 반전할 것 같습니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코스피 또 디커플링 얘기가 부각될 것 같네요. 출발 상황 분석 전문가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욕이 좀 안 도와줘서 우리 좀 같이 눌리나 했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사네요. 예, 미국 증시가 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매수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낙폭을 빠르게 줄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코스피는 0.11%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1747포인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09% 상승하면서 497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상황상으로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진 못하고는 있지만 운수장비 업종과 전기가스, 철강금속 업종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낙폭을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주택 활성화 대책이 좀 연기되었다는 소식에 건설업종과 은행업종이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 탄력을 좀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상 크게 나쁜 점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뚜렷한 방향성이 접히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좀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철강금속과 화학업종을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좀 시장의 하반경 지성을 키워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건설업종은 계속해서 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제 좀 강했었던 철강, 화학 여전히 오늘 아침도 강세를 띠고 있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외국인들이 철강, 화학 섹터를 강력하게 사준다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사실 뉴욕 증시의 어떤 그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다시금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코멘트 때문에 불거져서 또 경기 둔화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외국인들이 오히려 실적에 더 주목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오늘 우리 지수 글쎄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시장 상황 흐름을 본다면은 미국 증시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21선을 전후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등락 속에는 경기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반해서 코스피는 그리고 국내 경기 모멘텀은 여전히 차별적인 모습이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매력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은 코스피가 1740 장초반부터 1740을 지켜냈다는 점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1720에서 40이라는 좀 단기 박스권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 속에 전일 회복했던 5일선을 넘어서 시작했고 거기를 지켜낸다는 모습은 여전히 상승 탄력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은 오늘 장중 흐름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추세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에 따른 장중 등락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국 증시가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를 좀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와 함께
최근 들어서 장중 등락에 좀 영향을 미쳤던 미국 선물 지수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지금도 장 초반 프로그램 매도세에서 장 초반이긴 하지만 프로그램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시장은 다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은 베이시스 흐름과 프로그램 매매 현황까지도 좀 지켜볼 것들이 많은데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시장의 하반 경직성을 키워주고 좀 상승 흐름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일단 유럽권의 스트레스 테스트 눈치도 조금 보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밤에 이제 공개가 될 텐데 그것 때문에 다시 오늘 또 좋았다 할지라도 재차 눌릴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십니까? 이제 슬슬 스트레스 테스트가 오히려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신뢰 회복의 어떤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분석으로 슬쩍 분위기가 바뀌는 것도 같은데 말이죠. 네, 지난 미국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을 때는 굉장히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기로 옥석 고르기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크게 그와 다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점을 보자면은 아마도 이번 주가 경기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좀 부각되면서 시장이 등락을 반복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심리는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에 반응하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흘러갈 것에 대한 전망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출발 상황도 한번 알아보죠.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로 가서요. 전소영 연구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한일이 소폭 좀 떨어지면서 1,200원대 중반 정도에서 끝이 났는데 뉴욕 외환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어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 영향이 역시 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좀 뛰면서 출발했을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달러원 환율은 3원 90전 상승한 1,108원 50전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환율을 정리를 하자면요. 개장 이후에 이제 1,200원 초중반 사이의 레인지 등락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1,200원 초반 레벨에서는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1,200원 아래에서는 언제든지 이제 외환 당국이 시장에 등장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매도 심리를 움츠러들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환율은 전일보다 1원 10전 하락한 1,204원 6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유로화가 1.30까지 장중에 한번 최근에 찍었다가 다시 꺾이는 모습. 확실히 유로화도 이제 1.30 위쪽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원달러 환율 향후 전망도 좀 해봐 주시겠어요? 네, 일단 어제 벤 버냉키 의장 발언으로 안전자산, 안전통화가 우세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엔화 가치가 급등을 했고요. 유로화는 달러화에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엔화의 경우에는 추가 강세에 따른 일본은행의 개입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엔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일단 이런 하락 추세는 85엔선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화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얼마 전에 보았던 레벨인 120일 이평인 1.3달러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하는 모습이고 이제는 단기 고점을 지났다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일 유럽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신중한 모습인데요. 이미 알려진 재료여서 이 재료가 시장 자체에 이제 미치는 파급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만일의 변동성에는 좀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요. 글로벌 외환 시장의 출렁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움직임은 덜한 모습입니다. 간밤 MDF도 소폭 상승에 그치면서 변동성이 줄어든 장세가 이어질 것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오늘 환율은 이제 5일 이평과 20일 이평 사이인 1,204원에서 1,211원 사이에서의 레인지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한편 채권시장 역시 수급에 의해서 어제 외국인들의 어떤 대규모 국채 선물 매수 또 캐리 수요 등등에 의해서 다시금 또한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채권시장이 계속해서 방향을 못 잡는다 했었지만 글쎄요. 버냉키 연준 의장이 경기 둔화 또 우려 표명하면서 방향이 잡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3년물 3.8% 밑으로 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제 간단하게 정리해봐 주시고 향후 전망까지 곁들여 주십시오. 네, 어제 채권시장은 이제 외국인에 의해 움직이는 장이었는데요.
특히 국채 선물은 이제 이들이 장 후반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짧은 시간 동안 5,000개 가까이 사들여 국내 기관의 쇼커버를 유발했고요. 이에 가격은 레인지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금리는 이제 그간 저항으로 여겼던 3.9%를 하회했고요. 수익률 곡선은 스tip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고 3년물은 5bp 하락한 3.87%로 고시가 되었고요. 국채 선물은 20틱 상승한 110.72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채 선물은 10틱 추가 상승한 110.82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 플레이의 이제 레인지에서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금리의 단기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남았는데요. 현재 이제 3.87%는 120일 이평이 3.88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더 뚫고 내려갈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됩니다. 일단 대외 여건은 채권 시장이 우호적인데요. 버냉키 의장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하다면서 부정적인 발언으로 안전자산인 채권의 추가 매수세가 이어질 수는 있지만 외국인 매수 여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선제적인 매수에 계속 나서지 않는다면 금리의 하락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제 기술적으로는 3.88% 하회에 따른 3.82%의 추가 하락은 열어놓으셔야겠고요. 국채 선물 같은 경우는 현물보다 가격 오름폭이 커지면서 저평이 줄어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국인이 11만 계약이 육박하는 역사적 고점 수준의 누적 순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물보다는 좀 상승 탄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열어두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채권시장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NH투자선물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하이닉스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인데요. 하이닉스가 역시 3조 1조 클럽 안에 가입을 했습니다. 하이닉스 축하드리고요. 예, 3조 원은 매출액이고요. 1조는 영업이익이 이번 2분기에 달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지금 디램 가격도 올랐고 판매도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분석인데요. 하이닉스 초강세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강보합 정도로 일단 플러스를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공개가 되는 날인데 아직까지 LG 디스플레이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이닉스 1분기 이어서 2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 거두었군요. 네, 좀 전에 지금 화면에서 최승훈 과장의 포트폴리오가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 LG화학이 편입돼 있었는데 LG화학 오늘도 33만 8천 원으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40만 원 목표 주가 제시하는 리포트도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부터 오늘장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 정혜삼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닥이 먼저 플러스로 돌고 코스피까지도 지금 상승 반전돼서 1750.94인데요. 글쎄 참 견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견주한 이유 역시 실적에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전일 강하게 상승 모습을 보여줬던 철강 금속주 관련 업종이라든가 또 BDI 상승 지수에 대한 운输장비 업종에 대한 강세가 좀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이제 1800 이후에 어떤 1800까지의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지난 증시가 조금 지지부진하게 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물론 이제 큰 폭으로 빠지지도 않았죠. 역시 1800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신지 궁금하고요. 그 시기가 언제쯤 도래할 것이다라고 보시는지요? 만약 기대가 유효하다면요? 예. 일단 어닝 시즌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인텔, 애플, 이런 골드만삭스 등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실적 또한 대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실적에 대한 어떤 시장 반영이 1800선까지는 좀 가능하리라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분기 실적 발표에 앞서서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예상치하고 확정치에 대한 오차 부분이 최종 주가에 반영되는 상황에서, 향후 실적에 대한 결국은 전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인데요. 그런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이 업종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좀 3분기 이후에 하반기 경제에 대한 어떤 전망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양호한 기업 실적을 예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1800선 터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보다는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네. 그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런 현재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그 기업의 실적 발표가 끝난 이후에 네. 시장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1,800 기대를 조금 해봤었는데 경기 둔화 우려가 생각보다 조금 있는 것 같고 실적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지금 뭐 실적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업종별로 향후 이제 하반기까지 포함해서 실적 전망에 대한 차별화 현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철강, 금속이나 화학 쪽은 향후에도 전망이 괜찮게 나와서 지금 강세를 띠는 건가요? 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서부의 그 대개발 프로젝트나 예. 중국의 철강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철강 가격이 이제 8월부터 좀 서서히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중국의 내수 철강 제품 가격도 이제 소폭이나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중국 철강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은 뭐 단기적인 어떤 그런 시장 반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좀 올해 하반기까지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 관점에서 철강 금속에 대한 부분들은 업종 관심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지속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날아가고 있는 화학 섹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사기는 사고 싶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못 사서 문제지만 역시 업황이라든가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 맞나요? 예, 일단 화학과 관련한 업종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뭐 주가에 이미 뭐 많이 반영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떤 즉각적인 적극적인 매수 대응보다는 네. 조금 뭐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내일 있을 유럽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라든가 예. 어떤 그 시장의 움직임과 방향성에 대한 점검 이후에 조금 서서히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그렇군요. 화학주제 추격 매수는 조금 그렇다. 자, 그러면은 끝으로 이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개인들이 건설주를 살살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일단 DTI 규제 완화가 담겨 있을 줄 알았던 부동산 일단 종합대책 발표가 무기한 연기가 된 상황 속에서 날짜는 안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 기회 어떤 추가 하락을 매수의 어떤 기회로 보는 개인들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전략입니까? 일단 그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가 연기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기대했던 시장은 나름대로의 어떤 허탈함이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는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연기된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연이 될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9월 전에는 좀 발표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관심을 좀 놓고 본다면은 건설주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단기적으로는 좀 그런 그 연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반영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을 부동산 시장 대책과 관련한 그런 대책이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시장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는 관점에서 건설사에 대한 어떤 접근은 분할해서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종합을 해보죠. 건설주는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겠지만 조금 긴 안목에서는 그나마 좀 단기적으로보다는 낫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철강 쪽을 가장 좀 유망하게 괜찮은 쪽으로 좀 꼽아주셨던 것 같아요. 화학도 실적은 괜찮지만 이 업종별로 지금 가장 좋게 보시는 쪽은 어느 쪽이신 겁니까? 철강 쪽인 건가요? 예, 일단 앞서서 먼저 이렇게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던 업종들은 어떤 방향성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시즌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확보할 그런 시점에 확인한 후에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철강 금속과 관련된 업체들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중국의 내수 철강 제품 가격이 지금 반등의 어떤 시작점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철강 금속 관련해서는 나름대로의 좀 조기 대응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대제철은 지금 대응하는 게 조기 대응일까요? 현대제철은 이제 철강 관련 업종 중에 조금 가장 많이 잘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아직까지는 어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대응도 그렇게 크게 무리한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오른 또 개중에 현대제철도 지금 사는 게 추격 매수까지로는 안 보아진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네.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PB센터 정혜삼 과장과 함께 오늘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요. 과장님하고 막 얘기하면서 제가 지수를 보니까 다시금 뒤집혔다가 이게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불이 다시금 꺼졌다가 다시 켜진 거거든요. 1749인데 지금 50선 안팎에서 다시 좀 치열한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사실 지수적인 측면은 비슷하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오늘 매수 우위가 좀 기록되고 있다는 점은 차별화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9시 20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선물은 팔지만 현물은 아주 소폭 160억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철강과 화학 섹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전 잠시 후 종목 얘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네, 코스피가 다시금 하락 반전되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켓앤 센 증시로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